한국의 스마트팜이 사우디를 먹여 살린다고?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미래에너지연구소에서 근무하며 황금빛 사막을 배경으로 기후 변화와 물 부족이라는 중대한 도전에 맞서고 있는 한 박사 연구가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연구소 원장으로부터 한국의 농업과 환경 부분을 조사하라는 지시를 받고 직접 한국을 방문하게 되지만 한국 같은 작은 나라에서 무슨 배울 것이 있을까? 라는 의심을 내내 지울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의심을 넘어 한국의 기술을 가져와서 사우디 사막의 기적으로까지 발전시켰다는 놀랍고 흥분이 되는 오늘의 사연 바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살만 알 후세인이에요. 저는 사우디아라비아 미래에너지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꽤나 이름 있는 박사입니다. 매일 아침 저는 사무실 창문으로 끝없이 펼쳐진 황금빛 사막을 바라봐요. 그 풍경은 제 나라가 직면한 도전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오늘 사막은 특히 가혹해 보였어요. 에어컨이 최대로 작동하는데도 이마에서 땀을 닦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더위는 여름에는 50도까지 올라가기도 해요. 수년 동안 저희 나라는 석유에 의존해 왔어요. 하지만 이것이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이미 뜨거운 우리나라를 더 뜨겁게 만들고 있고 물은 점점 더 희소해지고 있어요. 제 생각을 방해하며 전화가 울렸어요. 살만 원장님이 즉시 당신을 보고 싶어 하세요. 10분 후 저는 파하드 원장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는 그의 수십 년간의 국가 봉사를 보여주는 상들이 가득했어요. 살만 파하드 원장이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이전처럼 좋을 수만은 없어. 석유 가격은 불안정하고 우리의 수자원은 매년 감소하고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것들은 제가 매일 생각하는 문제들이에요. 우리는 혁신과 신선한 아이디어가 필요해. 그가 계속했어요. 내가 너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기는 거야. 한국의 스마트 농업과 환경 기술을 조사해줬으면 해. 저는 놀라서 그를 바라봤어요. 한국이요, 원장님? 그들이 농업이나 환경 문제 해결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파하드 원장이 한쪽 눈썹을 들어 올렸어요. 그것이 내가 나서서 알아내길 원하는 것이야. 그들은 전통적인 방법보다 90% 적은 물로 식량을 재배할 수 있다고 주장해. 저는 폴더를 넘기며 한국 농업 기술에 관한 보고서를 살펴봤어요. 너무 좋아서 믿기 힘들었습니다. 제가 사무실로 돌아가는 동안 제 동료들이 제 손에 있는 폴더를 알아챘어요. 한국 농업 기술을 연구하고 있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탈익이 크게 웃었어요. 한국 농업? 다음은 뭐야? 핀란드가 우리에게 사막 생존에 대해 가르쳐 주는 거야.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결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만약 한국에서 배울 것이 있다면?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늦게까지 남아 한국의 농업 혁신에 관한 모든 자료를 읽었습니다. 그들은 스마트팜이라는 것을 개발했어요. 그것은 식물이 흙 없이 자라는 실내 환경으로 컴퓨터가 모든 것을 제어한다고 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파하드 원장의 사무실로 향했어요. 원장님, 한국을 방문해서 이 기술들을 직접 볼 수 있는 허가를 받고 싶습니다. 그는 잠시 제 얼굴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은 팀을 꾸려봐. 2주간의 시간이 있어. 여행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여행이 시간 낭비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내면의 목소리가 때로는 해결책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다고 속삭였어요. 아마도 지구 반대편의 이 작은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의 가장 큰 도전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을 향해 하강하기 시작했고 저는 얼굴을 창문에 바짝 대었어요. 아래로는 한국 반도가 보였어요. 녹색 산들, 푸른 바다, 그리고 도시들이 아름답게 섞여 있었습니다. 제 고향의 황금빛 사막과는 너무 달랐어요. 저 모든 녹색을 보세요. 파티마가 속삭였어요. 굳이 물을 아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16시간의 비행 끝에 저와 4명으로 구성된 팀은 지쳤지만 흥분되어 있었어요. 우리 중 누구도 전에 한국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기술 전문가인 아흐마드는 비행 중에 한국 문화에 대해 조사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온돌이라는 특별한 바닥 난방이 있대요. 저는 미소를 지었지만 우리의 임무에 집중했어요. 우리는 관광객이 아니라 한국의 스마트 농업 기술을 평가하기 위해 왔으니까요.
공항은 깨끗하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효율적이었습니다. 착륙 후 40분 만에 우리는 이미 짐을 찾고 있었어요. 만약 그들의 농업이 공항만큼 체계적이라면 우리는 뭔가를 배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인정했어요.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는 키 큰 남자가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알후세인 씨?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한국지속가능농업혁신센터의 박상준입니다. 저는 손을 내밀었고 그는 힘있게 악수했어요.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스터 박. 우리는 당신 나라의 농업 기술에 대해 배우고 싶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면서 저를 상준이라고 불러주세요. 우리는 여러분의 방문을 위해 광범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밖에 나오니 4월의 공기가 상쾌하고 시원했어요. 약 15도 정도였는데 이 시기에 사우디아라비아보다 훨씬 시원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동안 저는 놀라운 인프라에 감탄했어요. 당신의 나라는 매우 발전된 것 같네요. 제가 상준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이것을 건설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가 대답했어요. 불과 7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한국 전쟁 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천연 자원도 돈도 없었죠. 저는 놀라서 그를 바라봤어요. 정말요? 하지만 지금은 세계 최대 경제국 중 하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상준의 눈이 반짝였어요. 우리는 교육이 우선순위가 되었죠. 만일 석유나 금과 같은 천연 자원이 없다면 자신의 창의력에 의존해야만 합니다. 창문을 통해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구름을 향해 빛나는 마천루들 그리고 그 사이에 자리 잡은 고대 궁전과 사원들. 현대와 전통이 나란히 있었어요. 호텔에서 상주는 우리 각자에게 폴더를 건네주었어요. 여기 한 주 일정이 있습니다. 내일 우리는 대표적인 스마트팜 시설을 방문할 예정이에요. 그가 떠난 후 제 팀은 제 방에 모여 자료를 검토했어요. 폴더에는 한국 농업 혁신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거의 믿기 힘든 생산성 차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숫자들이 맞을 리가 없어요. 우리의 수자원 관리 전문가인 하산이 중얼거렸어요. 그들은 전통적인 농업에 필요한 물의 10%만 사용하면서도 수확량을 40%나 증가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아마도 그들은 우리에게 인상을 주기 위해 과장하고 있을 거예요. 파티마가 말했어요. 저는 눈살을 찌푸리며 보라색 조명 아래 자라는 채소의 사진을 연구했어요. 결론을 섣불리 내리지 맙시다. 내일 우리가 직접 보게 될 거예요. 그날 저녁 우리는 처음으로 한국 음식을 먹었어요. 호텔 레스토랑은 우리에게 비빔밥을 대접했어요. 채소, 고기 그리고 매운 소스가 들어간 다채로운 밥 요리였습니다. 나중에 제 방에 혼자 있을 때 저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반짝이는 야경을 바라봤어요. 저는 상준이 인간 혁신을 통해 가난에서 일어선 한국에 대해 한 말을 생각했어요. 석유도 없고 제한된 땅을 가진 나라가 정말로 사우디아라비아에게 더 나은 농사 방법을 가르칠 수 있을까? 저는 내일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지 궁금해하며 잠이 들었어요. 저의 세계가 영원히 바뀌려고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로요.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오늘은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제 임무의 성패가 오늘 결정될지도 모른다는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어요. 준비되셨나요, 알후세인 씨? 상준이 벤의 문을 열며 환한 미소로 물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확신이 없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한국의 기술이 정말 우리 사막에서 작동할 수 있을까요? 벤이 서울을 벗어나 시골로 향하는 동안 제 팀원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긴장감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었어요. 오늘 본 것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요. 산 중턱의 거대한 유리 건물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다이아몬드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미래 농업 연구 단지입니다. 시설에 도착해 소독 절차를 마치고 미닫이 문이 열리자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천장까지 닿는 수직 농업 타워가 끝없이 이어졌고 보라색과 파란색 LED 빛이 환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흙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수경재배와 에어로포닉스 시스템입니다. 상준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물과 영양분만으로 식물을 재배해요. 토양이 필요 없죠. 저는 가장 가까운 토마토 식물에 다가가 조심스럽게 만져봤어요.
완벽했습니다. 건강하고 빨간 열매가 무겁게 달려 있었어요.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런 품질의 작물을 재배하려면 얼마나 많은 물이 필요한가요? 제가 물었어요. 약 10배요, 상준이 말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시스템은 연중무휴로 작동합니다. 계절에 상관없이요. 상준은 우리를 중앙 제어실로 안내했습니다. 수십 개의 화면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그곳에서 기술자들이 모든 환경 변수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날카로운 경보음이 시설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빨간 경고등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제가 소리쳤어요. 예보에 없던 폭풍이 접근하고 있어요. 그것도 매우 강력한 폭풍이요. 상준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어요. 이 시설은 이런 극단적인 조건을 견디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밖을 내다보니 하늘이 순식간에 검게 변하고 있었어요. 멀리서 나무들이 거의 90도로 구부러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외부 냉각 시스템을 고정하고 지붕 패널을 보강해야 해요. 상준이 직원들에게 급히 지시했어요. 여러분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모든 손이 필요합니다. 저와 제 팀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우리는 관찰자로 왔지 참가자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이 기술이 실제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볼 수 있는 기회였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또 제가 결심을 하고 물었어요. 다음 2시간은 순수한 혼돈이었습니다. 폭풍은 계속해서 심해졌고 건물은 바람의 힘에 신음했어요. 유리 패널 하나가 금이 가기 시작했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행동했어요. 창고에서 보강 패널을 찾아 하상과 함께 금이 간 유리에 덧대어 고정했습니다. 사우디에서의 모래폭풍 경험이 도움이 되네요. 저는 소리쳤어요. 폭풍의 절정에서 전기가 나갔어요. 건물 전체가 잠시 어둠에 잠겼고 냉각 시스템이 멈췄습니다. 더운 환경에서의 냉각 문제는 우리 전문 분야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하산 사우디식 우회 냉각 방법을 시도해 봅시다. 우리는 급히 임시 해결책을 마련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의 극단적인 더위 속에서 개발한 기술을 활용해 주요 재배 구역의 온도를 안전하게 유지했습니다. 마침내 3시간의 투쟁 끝에 폭풍이 수그러들기 시작했어요. 시설은 살아남았고 대부분의 작물도 무사했어요. 오늘 보여준 당신의 팀워크와 빠른 적응력은 놀라웠어요. 상준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당신들에게 가르치러 왔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우리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위기는 진정한 혁신가의 시험대죠. 오늘 저는 한국의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봤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일할 때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를 봤다는 거예요. 상준 씨, 제가 결심한 듯 말했어요. 저는 이 기술을 사우디아라비아로 가져가고 싶어요.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조건에 맞게 개조하고 어쩌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거예요. 상준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것이 바로 제가 기다려온 말이에요. 살만씨. 이것은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라 두 문화, 두 관점 사이의 진정한 협력이 될 수 있어요. 비행기가 사우디아라비아 상공으로 진입하자 창문 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황금빛 사막이 보였어요. 이 가혹한 환경 속에서 한국의 첨단 기술을 구현한다는 생각은 이전보다 훨씬 더 무모해 보였습니다. 걱정되시나요? 옆자리에서 파티마가 물었어요. 두려워요. 제가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폭풍 속에서 우리가 보여준 것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함께하면 해낼 수 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파하드 원장 앞에 서서 우리의 계획을 발표했어요. 회의실의 공기는 긴장감으로 무거웠습니다. 원장님, 저는 리야드 외곽 사막에 테스트 스마트팜 시설을 건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가 강한 확신을 담아 말했어요. 파하드 원장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알후세인, 당신이 보여준 자료는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그들의 기술이 우리 환경에서 작동하리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확신할 수 없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시도해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알 수 없을 거예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파하드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소. 당신에게 3달의 시간과 500만 리알의 예산을 주겠습니다. 하지만 실패하면 그 책임은 온전히 당신의 것이요.
공사는 즉시 시작되었지만 첫날부터 난관에 부딪혔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냉각 시스템은 사우디의 극단적인 열에 과부하가 걸렸고 미세한 모래 입자가 모든 것에 침투해 정밀 센서와 모터를 손상시켰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주 무리한 시도를 하는 것인지도 몰라요. 한 엔지니어가 말했어요. 한국은 섬세하고 통제된 환경에서 이 기술을 개발했어요. 우리의 사막은 그냥 너무 가혹해요. 밤마다 저는 한국의 상중과 화상 통화를 하며 조언을 구했어요. 우리도 처음에는 많은 실패를 겪었어요. 상준이 격려했어요. 혁신은 실패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당신들만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그 말에 영감을 받아 저는 팀을 재정비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한국 시스템을 그대로 복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는 그 원리를 이해하고 사우디를 위한 시스템을 만들 거예요. 우리는 냉각 시스템을 완전히 재설계했어요. 사우디 석유 산업에서 사용하는 극한 환경용 냉각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모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전통적인 사막 건축의 지혜를 활용해 이중 외벽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마감 일주일 전 우리의 첫 토마토 묘목을 시험 재배 공간에 심었어요. 그리고 재앙이 닥쳤습니다. 100년 만에 최악의 모래 폭풍이 리야드를 강타했어요. 전력이 끊기고 비상 발전기마저 모래로 인해 고장났어요. 모든 것이 끝났어요. 누군가가 절망적으로 말했어요. 식물들은 죽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팀의 일부를 이끌고 폭풍 속을 뚫고 시설로 향했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다운되었지만 우리는 한국에서 배운 원리의 사우디의 전통적인 물 냉각 방식을 결합한 임시 시스템을 설치했어요. 밤새도록 저희는 싸웠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무렵 폭풍은 마침내 수그러들었고 놀랍게도 식물들은 살아 있었어요. 그날 오후 파하드 원장과 고위 관료들이 시설을 시찰하러 왔어요. 이것이 당신이 기져온 한국 기적입니까? 한 관료가 손상된 외부 패널을 가리키며 비꼬았어요. 아니요, 제가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이것은 사우디의 혁신입니다. 한국에서 영감을 받았지만 우리의 이 사막에 맞게 적응된 기술이죠. 파하드 원장이 한동안 침묵하며 시설을 둘러봤어요. 살만, 당신은 우리에게 단순한 농장이 아니라 사우디의 미래를 보여주었어. 한 달 후 우리의 첫 토마토를 수확했습니다. 작고 붉은 열매가 사우디아라비아 사막 한가운데서 전통적인 방법보다 90% 적은 물을 사용하며 자랐어요. 하지만 성공이 모든 도전을 끝내지는 않았습니다. 전통 농업 종사자들이 외국 기술이 그들의 삶을 위협한다며 반발하기 시작했어요. 정치적 압력도 증가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위험해요. 파하드 원장이 경고했어요. 일부 유력한 인사들이 이 한국 실험을 중단시키려고 합니다. 저는 대담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통 농업 지도자들을 초대해 우리가 개발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보여주었어요. 한국의 첨단 기술과 사우디의 전통적 지혜가 결합된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물 절약 방식은 사실 베두인 조상들의 지혜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우리는 외국의 아이디어를 빌려왔지만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방문이 끝날 무렵 가장 영향력 있는 왕족 중 한 사람이 말했어요. 진정한 혁신은 자신의 뿌리를 잇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에서 새로운 가지를 키우는 것이요. 그날 이후 정치적 반대는 사라졌고 우리 프로젝트는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 해에는 10개의 새로운 스마트팜이 사우디아라비아 전역에 건설되었어요. 한국에서 상준을 포함한 농업 전문가 팀이 우리의 시설을 방문했을 때 그는 감탄했어요. 당신들은 우리의 기본 개념을 가져가서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변화시켰어요. 이제 우리가 당신들에게서 배울 차례입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협력의 아름다움이죠. 우리는 함께 성장합니다. 그날 저녁 파하드 원장이 전화했어요. 살만 왕실에서 당신의 프로젝트를 국가 혁신의 모범 사례로 선정했어. 이제 당신은 사우디 미래 농업의 책임자로 임명될 것이요. 우리의 여정은 이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두 문화의 지혜가 결합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이야기였어요. 이제 우리는 더 큰 도전과 기회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스마트팜에 대한 소식이 정부 부처에 빠르게 퍼졌어요. 사막의 작은 유리 건물은 경이로움과 표적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그것을 보고 싶어 했어요. 호기심과 의심을 가진 사람들 모두가 말이에요. 왕가의 영향력 있는 고문인 셰이크 압둘라가 방문했던 날. 저는 이마에서 땀을 닦으며 입구에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살만 알 후세인 그가 말했어요. 당신의 실험에 대해 많이 들었소. 그가 실험이라고 말한 방식은 아이의 과학 프로젝트처럼 들렸어요. 저는 자존심을 삼키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안으로 들어가자 온도는 타는 듯한 더위에서 쾌적한 상태로 바뀌었어요. 셰이크의 눈이 약간 커졌어요. 감동받았다는 첫 신호였습니다. 이 건물은 얼마나 많은 전기를 소비하나요? 그가 물었어요. 사실 우리는 전기 사용 대비해서 생산력은 더 높아요. 제가 설명했어요. 태양광 패널이 초과 전력을 리아드 전력망으로 보냅니다. 저는 그에게 수직 타워에서 자라는 작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셰이크 압둘라는 질문을 쏟아부었어요. 비용 모래폭풍 대비책 필요한 기술자 수등에 관해서요. 마침내 그는 말했어요. 살만, 우리가 전통적인 방식을 가지고 있을 때 왜 외국 기술에 투자해야 하지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수천 년 동안 이 사막에서 잘 지내왔소. 저는 그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어요. 안에는 2개의 테이블이 있었고 각각에는 토마토 묘목이 있었습니다. 한 세트는 작고 힘들어하는 반면 다른 하나는 건강했어요. 이 두 식물 모두 같은 날 심었어요. 제가 설명했어요. 더 작은 것은 전통 방식으로, 더 큰 것은 우리가 적응시킨 한국 시스템으로 재배했습니다. 그런 다음 저는 물 소비 차트를 보여주었어요. 우리 시설은 300명을 먹일 수 있는 채소를 생산하면서 전통 농업보다 연간 700만 리터의 적은 물을 사용합니다. 우리나라는 석유로 축복받았지만 알라는 또한 우리에게 배움의 능력을 주셨어요. 예언자 무함마드께서는 중국에라도 가서 지식을 추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한국에서 배우고 있어요. 셰이크는 물었어요. 이 스마트팜이 우리 농부들을 대체할 건가요? 아니요, 그들은 더 나은 일자리를 창출할 거예요. 이미 20명의 젊은이들이 스마트팜 기술자가 되기 위해 훈련 중입니다. 셰이크는 제가 건넨 토마토를 잘라보더니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이것은 꽤 좋군요. 그날 저녁 셰이크 압둘라의 사무실은 우리 프로젝트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어요. 한국의 상준에게서 온 메시지가 가장 의미 있었습니다. 당신은 우리 기술을 개선했어요. 당신의 모래 여과 시스템과 열 관리 혁신은 훌륭해요. 이제 한국 농부들도 당신의 디자인에서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이제 학생이 선생님을 가르치게 되었네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고, 저는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웠어요. 혁신은 국경을 모른다는 것을요. 그것은 배우고 적응하고 인내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해당합니다. 한국으로의 첫 여행 1년 후, 저는 리아드 국제 컨벤션 센터의 무대 위에 서 있었어요. 맨 앞줄에는 특별히 한국에서 날아온 제 친구 박상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친사숙녀 여러분, 첫 번째 사우디와 한국 지속 가능 기술 포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불과 1년 만에 우리의 테스트 스마트팜은 사우디아라비아 전역의 10개의 시설 네트워크로 성장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전통적인 농업보다 90% 적은 물로 수천 명을 먹일 수 있는 채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술 교환이 훨씬 더 큰 무언가가 되었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한국과의 파트너십은 가장 가혹한 제한조차도 혁신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저는 상준을 무대에 초대했습니다. 우리의 여정이 결코 쉽지 않았어요. 상준이 말했어요. 하지만 도전들이 우리를 더 강하고 창의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파트너십은 단순한 기술 공유가 아니라 함께 장애물을 극복하는 철학의 공유입니다. 연설 후 우리는 양국 기업들이 최신 혁신을 선보이는 전시관을 걸었어요. 태양광 수질 정화 시스템, 사막 적응 건축 자재, 에너지 효율적인 건물 디자인 등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협력은 농업을 훨씬 넘어섰어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했나요? 제가 물었어요. 희망했지만 확신하지는 못했어요. 상준이 대답했어요. 국제 파트너십은 종종 도전이 생기면 사라지죠. 사우디 사람들은 그 결단력으로 우리를 놀라게 했어요. 저는 상준을 우리의 첫 스마트팜으로 데려갔어요. 이제 그곳은 중동 전역에서 온 학생들을 위한 훈련센터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기술을 개선했어요. 상준이 인정했어요.
우리는 이제 당신의 혁신을 우리 시설에 적용하고 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것이 진정한 파트너십이에요. 양쪽 모두 더 발전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태양이 지는 밖으로 나갔어요. 멀리서 저는 리야드의 스카이라인을 봤어요. 점점 더 많은 건물들이 우리 프로젝트에서 영감받은 태양광 패널과 수직 정원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다음 계획은 무엇인가요? 상준이 물었어요. 저는 지평선의 건설 현장을 가리켰어요. 중동 최초의 농업연구대학이 될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 한국 및 다른 국가의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어둠이 내려앉아 스마트팜의 불빛이 켜지면서 모래 위로 보라색 빛을 드리웠어요. 국가들이 차이를 넘어 지식을 공유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할 때 일어나는 일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의 두 나라가 인류의 가장 큰 도전 중 하나인 변화하는 기후에서 어떻게 식량을 생산할 것인가를 함께 해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에요. 상준이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어요. 저는 그가 옳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것은 우리 스마트팜의 식물처럼 계속 성장할 파트너십의 시작에 불과했고 더 밝은 미래의 빛을 향해 뻗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이 감동적인 사연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오늘부터 이전의 감사튜브에서 사연 톡톡으로 채널명을 변경해서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계속적인 여러분들의 더 큰 응원과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힘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더 나은 소재를 찾아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울리는 감동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과정을 통해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그 속에서 만들어지는 따스한 인간미와 예술적 가치를 공유하는 이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저희 사연 톡톡 채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기술이 다른 나라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 채널의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격려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